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토론엠 송일함입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침체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대전의 경우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오르고 이 청약 경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언제까지 또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모건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영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미래포럼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4분기 대전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이후 6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름세는 9월 17일부터 11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0.07% 상승해 0.09% 오른 인천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던 수요자들의 결정을 멈칫하게 만들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예, 서민들이 돈 좀 모아오면 아파트가 뭐 1, 2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막 2억, 3억씩 갑자기 오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두 달 새 1억 원 이상 올랐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라 실소유주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저희가 이제 차익을 챙겨서 이렇게 이사를 가면은 뭐 상관없긴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거라. 대전 서구와 유성을 중심으로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값은 대규모 도시개발 등 특별한 호재를 딱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나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도안 갑천 친수구역이나 둔산권 재건축 단지에서 보듯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분양시장까지 과열된 것으로 보면 투기 세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와 함께 한동안 뜸했던 분양시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대전의 아파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격의 하방 경직성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가도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단기간에 이상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장기적인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대전이 새롭게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일지 여부도 향후 지역 주택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아주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이 대전의 서구나 유성구 일부 지역이 이 한두 달 사이에 1억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고 호가와 또 실제 거래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의 이제 부동산 현장을 보면요, 대전 지역이 다 올랐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랐다라고 지금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한 지역은 서구하고 유성구 지역이고요, 동구나 대덕구 쪽은 우리 신규 아파트 지금 분양가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된 지역도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구에서도 이제 구가 전체가 움직이니까 구에서도 이제 단지별로 지금 가격이 지금 차별화가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둔산동 같은 경우에 이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지금 연초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오른 지역도 있고요. 이제 호수공원이나 서남부 쪽 지역도 지금 한 2억 이상 지금 호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호가도 그래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감소 지금 추세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그 실거래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월부터 최근에 한 6개월 정도의 그 가격에 대한 동향을 봤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호가하고 실제 거래가는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좀 서구의 둔산동에 이제 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 6월부터 10월까지 4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별로 보면은 이제 84.93제곱미터인 경우는 기존에 한 5억 1천에서 한 5억 8천까지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01.79 정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6억에서 한 7억 한 2천 정도,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 올랐고 실제로 이제 뭐 시중에서 얘기하는 뭐 2억 이것은 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거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지난 10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11월에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뭐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뭐 28건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유성구에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죽동 같은 게 이제 3개 지금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6월에서 이제 10월까지 9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상승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2억, 3억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오른 경우가 한 1억 한 중반대 정도까지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실제 거래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호가하고 좀 실제 거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보통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전의 경우 뭐 뚜렷한 호재가 발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7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지금 이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에 나와 있는 그 통계를 보면은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역시 서울이 가장 많은 그런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수도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가 올랐고 이제 대전이 그 다음에 오른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논의를 하겠지만은 이제 9월 13일 대책,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어서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 대전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 매매량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 일부 외부에서 이제 갭 투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 바로 이제 9월, 10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은 이제 기존의 이제 투기 관리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 이제 강력한 그런 어떤 투기 규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서울이라든지 또 세종시 일부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비투기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중에서 이제 소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뭐 그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을 누르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 현재 그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이 중에서 한 1,100조에서 1,200조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동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런 자금의 일부가 비규제 지역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대전이 소위 얘기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역시의 어떤 그런 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평균으로 봤을 때 광역시 중에서 광주 다음으로 낮은 그런 이제 지역이 저희 대전이다 보니까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 갭 투자가 이제 들어오는 지역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원이라든지 학교라고 하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위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적은 그러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 바로 둔산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둔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둔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성구, 뭐 죽동이라든지 도안 이런 지역들이 오르면서 이 아파트 가격의 전체적인 그런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갭 투자 문제는 좀 이따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은 어디에 있고 전반적으로 또 후반기에 전국 부동산 시장 동향과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대전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일부 이제 갭 투자들이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금의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그나마 좀 살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어느 한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거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 계약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다가도 갑자기 쏠림 현상에 의해서 나도 이때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실수요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1주 정도의 이제 대전에서 만들어진 어떤 양상을 본다라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유형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1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조금씩 상승하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최근에 11주 동안 조금 이제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한 1억 전후에서 이제 오른 지역도 있고 전혀 이제 오히려 빠진 지역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전 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해서 끌고 갈 거라고 좀 보여지지는 저는 않고요.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워낙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포진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지는 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커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세종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세종시가 아직까지 정리되기 이전까지는 현재까지는 대전이 계속 인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150만 인구도 좀 무너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았었고 또 세종시로 이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이제 조금 이제 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유성구라든지 이제 서구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만한 곳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오르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전 수요의 어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주택이 재구매가 됐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유입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거품이 좀 끼는 그런 상황이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영원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게 된 이제 시발점은 다 아시다시피 도릉동에 모 아파트가 이제 1,400만 원대 이제 분양을 하면서 그게 1,400만 원 분양을 했는데 또 프리미엄이 거기서 또 1억이 바로 붙었거든요. 그 여파가 이제 지금 탐방동에 이편한 세상 둔산 재건축 아파트로 그게 옮겨왔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1,23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1억 5천 이상 지금 호가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호수공원 3단계 이번에 이제 분양한 트리플시티 분양한 그 아파트로 또 해서 경쟁률이 거기도 또 500대 1 정도를 또 호가했고요. 그 여파가 계속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 쪽으로 이제 상대동에 이번에 또 이제 분양할 수 있는 현대 아이파크로 또 이어질 거고요. 그런 걸로 보면 대전 지역의 지금 아파트 가격은 올라왔다는 원인을 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렇지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만 해도 상반기 7, 8, 9월 달까지만 해도 유지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갭 투자들, 유지에 있는 갭 투자들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한 하루에 손님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거기서 6명 정도는 유지인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지인들보다는 이제 대전 시민들이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 소유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거죠. 이때 집을 못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안 심리에 지금 이제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대전 사람 이제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현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지금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지역은 뭐 마이너스 된 지역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실적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 지금 탐방동 같은 지역을 재건축 지역을 보면 연초에만 해도 실질적으로 4억 8천대, 5억대 미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최고가로 팔린 게 6억대까지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현장에서 현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을 보면 지금 부동산이라는 자체를 전에는 순수하게 어떤 거주의 개념으로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 어떤 거주의 개념보다는 부동산이라는 아파트라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면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좋게 얘기하면 투자들이고 조금 우리 격하게 얘기하면 뭐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고객들이 그쪽으로 몰림 현상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벌써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실 때 뭐 풍선 효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9.13 그런 부동산 대책이 대전의 부동산 과열과 어떤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9.13 대책은 우리가 얘기하는 강력한 핀셋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사겠다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는 원천 대출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강력하게 제동이 걸려서 이제 서울부터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수도권으로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풍부한 유동성의 자금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대전 지역에는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좋은 투자거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5억, 6억짜리 집을 한 70% 정도의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얼마 작은 돈을 들여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저는 충분히 지금 대전에서 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갭 투자가 바로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갭 거잖아요. 투자가 들어왔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이제 대전 지역의 아파트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금으로 들어와서 크게 이익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토양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서 일부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이 이제 대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우리 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격 매수가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한 투자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비롯해서 어떤 요번 수문 한 번쯤 정도는 이렇게 거르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대전이 5월, 6월에는 약 한 3천 거래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8월 달에 3,067건을 계기로 해서 9월 달에 4,800여 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고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약간 줄어들었는데 이 현상 자체를 보면은 처음에 서구 지역에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거래에서 이제 외지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에서는 이제 시, 도, 이외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고 특정적으로 나옵니다. 그 외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입한 그런 부분이 8월 달에 서구가 제일 많고 이제 9월에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유성구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실제 여기에 살려고 구입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라고 하는 부분, 소위 이제 저희가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써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한 어떤 구매력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두 번째 이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이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그 가격을 유지를 해야 돼. 아니면은 또 때에 따라서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또 거두면서 또 그 가격 이상의 또 가격을 내놓습니다. 이게 결국은 1차적으로 외부의 그러한 어떤 자금에 의해서 갭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지역 내에서 또 한 번에 가격을 또 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신규 인구의 유입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수요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상승이 돼서 투자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분명히 그건 다시 이제 팔고 나가는 형태가 되면은 결국에 그 피해는 저희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히 오른다고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가 추격 매수를 하면서 받는 또 위험성도 굉장히 있을 거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 구매의 그런 위험성에 노출된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나타난 지역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성은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일단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제 살게 되면 이제 지금 아까 어느 방송에서 보여준 방송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집을 한 채 가지고서 있는데 이 집값이 1억이 올랐든 2억이 올랐든 내가 팔고서 나가서 이걸 시세 차익을 보고 그거 아니라면은 내가 집값이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1가구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결국에 뭐냐면 내가 2주택자 이상이 돼서 한 주택을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해서 팔고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서의 1주택자들은 사실 주택 가격의 변동에 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맞춰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대전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에서 이제 80% 가까운 전세가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갭 투자의 어떠한 전형적인 툴에 맞춰서 이제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거나 상승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전세 계약을 했다든지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금융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커질 수 있고 하우스 푸어라든지 렌트 푸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 한 150만 정도의 어떤 대전 도시에서의 급반등이 된 한 1, 2억 이상의 어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건 지역 주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저는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진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연구소 지금 이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근데 이제 9.13 부동산 정책을 크게 보면 어떤 모든 규제잖아요. 큰 타이틀을 보면은 투기 소유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차원이고 두 번째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 행정 측면의 조세 정의 규현이고 네 번째가 지방 주택 시장 맞춤형 대응이라는 건데 그 내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규제거든요. 규제를 하겠다는 게 금융을 규제하겠다는 거하고 세금을 또 강화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또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나타난 데까지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소 한 6개월, 1년 정도는 걸려야 이게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전에도 이 영향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근데 이번 9.13 정책에서도 보면 지금 시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전에 발표했던 그 정책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정책은 정말 강력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11일자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보다 더 센 정책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발표하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징역이라는 그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영향이 이제 내년 상반기 들어서 중반기 가면 갈수록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전도 지금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으로 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이 시장 가격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극히 몇 개의 물건으로 호가로 거래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된다고 해서 대전 시민들이 이걸 추격매수 들어가서 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가격이 오른 만큼 하락폭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그 피해는 누가 받아야 되냐는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받아야 되고 늦게 추격 매수한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단기 내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거를 실수자들이 봐줘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년에 그런 실수자들이 봐줘야 되는데 9.13 정책에서 가장 공인중개사들이나 없는 서민들이 지금 서운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했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무주택들한테 청약기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제도거든요. 저는 그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정부도 했었고 근데 그게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해서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9.13 정책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다면 실제로 무주택자들은 굳이 프리미엄을 1억, 1억 5천, 2억씩 줘가면서 앞으로 주택을 살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청약 시장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청약 시장을 노크를 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 1억, 2억씩 올라 있는 것들을 실제로 사줄 사람이 받쳐줄 시장이 있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상승할 때는 모두 다 해피하지만 하락할 때는 그걸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장이 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희들이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세 금액 보증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를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전세 세입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모두에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현상 자체가 대전에 전국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오르는 데만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양극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오르지 않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떨어지는 그런 데 사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회의감, 뭐 소위감, 뭐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근로 의욕도 상실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물가 상승 같은 것도 인해 가지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그 기회가 좀 상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과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지금 청약 시장을 한번 보면은 대전의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열 분위기가 이 향후 이 대전 부동산 시장에 분명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영향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청약 시장이 이제 과열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 불안정한 것이 이제 가격 변동 요인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청약 시장을 저희가 이제 유의해서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의 이제 굴산 대책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정책에 어떤 그 하나의 그 줄기를 본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 집 사지 말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급에서의 어떠한 그 도시에서의 청약이 과열되는 거는 뭐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지금 최근에 이제 대전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오버해서 뭐 570대 1, 뭐 300 몇 대 1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대전시장이 다시 이제 어떤 중흥기를 맞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이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청약시장이 많이 그렇게 과열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충남권하고 대전권에 있는 어떤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얼만큼 많은지 일단 우리가 좀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적정 가액으로 이제 분양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돼 있는 기존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과 청약 가격의 어떤 갭과 차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맨날 얘기하지만 로또 차원이 아니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청약 시장으로는 당연히 몰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이 청약 시장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됐고 이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될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무주택자에게 75%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 세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에서 이제 주택을 갈아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약의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없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대전 시장이 계속 과열이 돼서 어떤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청약 시장 자체도 지금보다는 조금 진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청약 시장 과열 자체가 전체 대전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을 이끌기에는 조금 좀 기반이 좀 저는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에서 이제 이 굴산 정책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우선순위를 지금 주기로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염려되는 지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받아서 내 집에 들어가려면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또 아파트 청약을 해서 프리미엄 뭐 3천이든 5천이든 일정 금액을 받고
또 바로 다주택자들한테 또 투자 세력들한테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양시장은 홀만 좋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양시장이 과열돼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누가 보느냐면 실제로 자금을 있는 사람들이 또 수익물로 전략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무주택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그분들이 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인 금융적인 정책 뒷받침이 없으면 이거는 서민들한테 그냥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같이 정책적인 뒷받침이 금융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투기 세력이 동원한 이런 불법 탈법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해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서민들이 원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방법들이 좀 모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없애린다든지 제거하는 그런 방안이 저는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당시에 전세라고 하는 제도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거의 이제 월세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을 전세 수요에서 임대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과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전세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이 상당히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구조로 가야 된다. 다만 이제 월세 시장으로 갔을 때는 결국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매일매일 버는 그런 소득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제 월세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부가 이제 무주택 서민들한테 제공하고 지원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바꿔서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월세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또는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호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월세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그 갭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그러한 어떤 제도로 근본적인 어떤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워낙 전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불법이라고 하는 거래가 일부 이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은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택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전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 경우에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6개월 동안 전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나 단속이 있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뭐 다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그런 의식도 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시장이 좀 월세 시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조금 이제 저는 다른 견해를 좀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세 제도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뭐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한 1,500조 정도 되는 가운데 사실 이 가계부채 내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는 몰라도 전세금은 포함이 돼 있지 않거든요. 네. 결국에 전국에 이제 임대차를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전세를 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채무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한 600조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세가 월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이 600조에 되는 전세금을 반환을 하고 아니면 반전세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기에 따르는 수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도 이 갭 투자가 많이 유행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갭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여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집값이 빠지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하락됐을 때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그런 투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대도시들은 임차인의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도 지금까지 그렇게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뭐를 했지만 서울 전체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66%가 세입자라는 얘기죠. 세입자가 66% 된다라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처럼 이제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도 일부가 있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오로지 전세금을 받으신 분들은 기회비용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매달 나가는 어떤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한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토착화된 어떤 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어떤 골격의 변경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을 시켜서 이제 한국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주거문화의 안착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면 훨씬 더 저는 발전적이라고 보고 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논쟁은 뭐 시간이 뭐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대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까 대전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이제 접수가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투기 규제 지역, 이게 규제 지역이죠. 이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지금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게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경미하게 그 청약 시장의 어떤 과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을 지정하고 이제 그 위에 단계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지정이 되면 이제 좀 그 강력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고 그 윗 단계가 바로 이제 투기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대전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물론 이제 가장 약한 것부터 단계로 이렇게 이제 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은 저희 대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조건 중에 여러 가지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지만은 뭐 최근에 그 분양했던 그런 아파트의 경쟁률이 뭐 20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건은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든지 여기까지 있는데 대전은 현재 지정 요건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정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뭐 동시에 그걸 지정하는 건 아니죠. 예, 이제 뭐 정부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단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이 지역이 한정돼서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 대전의 전체적인 지역으로 확산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의 지정보다는 이제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청약률이 경쟁률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의 어떤 지정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지만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규제들이 금융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그 대출을 받아서 자기 주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지금 당장 이제 11주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서 이걸로 성급하게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 이후에 이거를 해제하기에는 지금 부산에서도 봤듯이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뭐 국토부의 어떤 그 고려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이 이제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지금 갖췄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엊그저께 이제 서구청 그 지적과 이제 담당자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지금 지금 호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지정으로 해달라라고 이제 오히려 대전 시민들이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조정 지역으로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조정 지역은 지금도 저기 한데 이제 어떤 대출이 많이 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할 건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지금 이제 9.13 정책에 많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세로 조금 반전이 지금 됐다라고 보고 있고 9.13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향이 나타나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면 그 영향이 점점 나타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정 지역까지 묶여놓으면 갑자기 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 지역으로나랄지 이런 여건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전 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동구나 대덕구나 이번에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에 신탄진 분양한 그런데 보면은 뭐 물론 그 84평방미터 같은 경우에는 49.2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평균 뭐 1.72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 보면 심각한 문제가 대전은 오히려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해보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문제를 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전 정권 말기부터 이제 규제에 대한 그런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대전이면 대전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 지역을 이제 핀셋으로 해서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처럼 특정 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락을 하거나 뭐 오르지 않는 지역까지 이렇게 규제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서구나 유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올랐고 물론 다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지금 분양 시장이 우리가 지금 뭐 갑천 3블록 그 분양을 받듯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 갑천에 지금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도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하반기에 원래 이제 임간해서 분양하려다가 지금 내년으로 좀 연기를 했지만은 향후에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분양가 내지는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이게 대전 지역이 지정이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조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정 대상 지역이든 뭐 투기 과열 지구든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투기 규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또 세종시와 대전시와의 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인구가 또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죠? 전에 이제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 지역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조정 지역이나 투기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럴 확률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지금 갑천 호수공원에 지금 3블록 분양 경쟁률을 보셨듯이 상당히 높은 경쟁이 됐고요. 짧게 정리해 주시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내년 1, 2월 달 예상하고 있는 상대동에 또 현대 아이파크 또 용문동 재건축, 송어리샘 재건축, 도마변동 또 재건축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또 이제 2블록, 1블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대전의 어떤 지금 호재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묶지 않으면 조정지역을 묶지 않으면 이 지역이 이상 과열 투기 지역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전 서구하고 유성구는 지정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대전을 비롯해서 이제 서울을 일단 수도권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수도권은 이제 꺾임새가 확연하게 보이고요. 이제 확연하게 보이지만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세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호가 위주의 어떤 가격이 조정을 상당히 이제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가 됐고 오늘 또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또 금리 인상의 어떤 여지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영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금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어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대전시장에서의 어떤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의 견인이 뭐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금 저는 다른 게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 이제 금리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대전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두 개 시장을 비교해봐야 됩니다. 이제 신규 분양하는 시장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기축 아파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선호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실포프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지만은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에는.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물론 이제 요게 뭐 전국의 1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안 쓰겠지만은 상당 부분 과열 분위기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축 아파트 시장인데 최근 이제 그 3주는 이게 상승률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좁아지고는 있습니다.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내년에 지금 그 대전의 그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보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한 5,600세대 정도가 입주 물량이었는데 내년에가 한 2,800세대 정도밖에 입주 물량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세종시에 밀려가지고 아파트 신규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과 같은 갭 투자에 의한 가격 상승률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 물론 증거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양 규모가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만일에 내년에 분양 청약을 할 계획이 있으신 뭐 대전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혹시 뭐 좋은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으신 게 참고로 있으신가요?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신규 분양 시장은 일정한 규모, 8사 이하인 그런 규모에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든지 또 1주택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붙지만은 처음 이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좀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능력을 감안한 실수 입장에서 보시고 소위 이제 자본 이득은 덤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청약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무주택자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3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보면 상대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관저동 도시합이 약 950세대 정도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문동 재건축 지역이 생각보다도 빠르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 전부 다 철거가 되고 나면 그 세대가 2,763세대가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수공원이 또 이제 2블록, 이제 1블록 이제 또 남아 있고요. 그런다 보면 내년에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 쪽으로 청약 쪽으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 이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언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어떤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뭐 청약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청약 시장은 여전히 2019년에도 과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청약이고 그 청약의 조건을 갖추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이제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한 2년 동안에 한 9차례 이제 부동산 정책을 피면서 이제 처음에는 엉성했던 그물망을 계속 촘촘하게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그물망을 상당히 이제 많이 짰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증가돼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의 어떤 국지적인 반등,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다라는 건데 전체적인 어떤 그 대전 시장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올해 이제 10월에 그 주택 분양 실적 대전시를 보게 되면 한 6,067호, 물론 이거는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 건데요. 이것이 2017년에 그 분양 승인 실적 난 3,500가구의 2배 정도가 지금 났습니다. 그다음에 준공 같은 경우도 올해 10월까지 이제 한 8,775호 정도가 준공이 났는데 이것이 이제 5년 평균도 넘어섰지만 2017년 7,600세대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전히 2019년, 2020년에도 지금 찾고 있는 유성구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에서의 어떤 주택 부족 현상은 워낙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론이 맞지 않고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논리가 맞겠지만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충분히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보고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흐름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학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이런 혼란에 한몫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이라는 삶의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